주식을 하다 보면 하나둘 주식시장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이 좋을 때 너도 나도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고점에 물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과 멀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실패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오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장을 떠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손실난 분들에게 댓글을 좀 보거든요. 그런 댓글들이 좀 보이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서 조금 공통점 같은 거를 찾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손실이 나게 되었는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면 이분 같은 경우도 1억 들고 단타 치다가 6천을 잃었습니다. 깡통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후회되고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첫날 400만 원을 벌고 주식을 만만하게 봤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젠 원금 회복 목표로 하고 있어서 100만 원 수익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 마이너스에서 손절합니다. 두 번째 거를 봐도 제가 15년 전에 겪은 걸 겪으셨네요. 당시 현중이 아마 현대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55만 원에 들어가서 신용 써서 샀는데 미끄러질 때 진짜 온몸에 털이 빠지는 느낌, 지금도 안 잊혀진다고 하죠. 또 다른 거는 이제 급등하는 거 안 따라가야겠다. 정말 뚫어주는 자리 아니면 이번 주 다 손실, 뇌동매매, 추격매매, 매수 절대 안 한다. 손절할 때 안 올라가는 거 알면서 버티는 것도 그만해야겠다래요. 네, 이렇게 뇌동매매랑 추격매매를 해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주식으로 이제 4억을 날렸다고 하시네요. 집도 없이 전세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작년인데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네요. 힘내십시오. 네, 이거는 종목이 10개 이상이고 수익률 마이너스 68%라 정도예요. 손절하고 싶은데 돈을 잃는 게 무서워 불려 있는 지가 벌써 2년 정도 돼가네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었는데 제 목돈 4천인 주식이 전부인데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첫날에 400을 벌고 주식을 만만하게 봤던 자만심, 두 번째 분은 신용 미수를 썼던 사례,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추격 매수와 내동매매 했고요. 마지막 분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돈을 잃는 게 무서워가지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어 갔는데도 아직까지도 반토막에서 물려있는 사례도 있었고요. 다음은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조금씩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매매를 해도 운 좋게 먹고 나와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폭락이 있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실력이 아니라 단순히 운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상한가 먹고 꾸준히 먹고 있었던 계좌가 파란불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만 믿고 있다가 끊고 다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도 이제 좀 좋은 장에 들어가서 수익을 맛보고 뭘 해도 그냥 잘 하니까 수익을 나니까 이제 약간 조금 실력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 밑에 사례는 힘들어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주식 8년차 2억에서 3억 손실 깡통만 3번 보셨다고 하시고, 역시 개미는 부화 매동 원칙원은 매수 매도 기준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실수, 이 정도 되면 끊는 게 답이지만 그놈의 미련이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번 달로 마눌님한테 자수하고 안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시세 차트를 보내요. 지금 이 방송 애청자님들 주식을 하시려면 절대 빚내서는 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하세요. 네, 댓글을 다신 분도 원칙 없이 공부도 안 하고 손실 본 거 되찾고자 이제 욕심에 눈이 멀어서 5억을 주식장에 갖다 바쳤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분도 약간 자기가 실력이 좋다라고 믿었어요. 수익이 나는 결과로서. 왜냐하면 이게 호황이어가지고 장이 좋았거든요. 장이 좋을 때는 착각과 자만심에 쉽게 쩌들 수 있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도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기준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미련, 욕심이죠. 더 벌 것 같은데 지금 이 팔 기준에 도달했는데 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판다,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안 한다, 이런 거죠. 다시 올라올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욕심이 있습니다. 이분도 욕심에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깡통 차는 사람들의 주식
투자 과정을 한번 그냥 그 흐름도를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제가 한 이거 위에 거 외에도 한 몇백 개의 댓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손실 나는 이유가 뭘까? 왜 손실이 나면서 그렇게까지 끊지를 못할까? 그 실수들을. 그게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나 같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그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좀 이제 반면교사처럼 삼아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학습이 좀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이런 걸 알면 또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100개 넘는 댓글을 분석해봤고, 거기서 찾은 공통점들을 뽑아서 이분들의 투자 과정을 한번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시작을 거의 안 하시던 분들도 많아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조금 무서운 게 주변 사람들 권유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상승장에 이런 사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불장이 오면 누구나 수익을 보고 시장에 뛰어들면 들을수록 더 사실 또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되게 쉽게 홀려서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상승장이니까 수익을 보게 되고, 이 수익이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번 방식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벌 거야 라는 생각에 투자금을 증가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몰빵하지 않죠. 이렇게 수익을 보다가 그 맛을 보면서 놓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투자금을 증가하게 되고, 그때 이제 어떤 손실을 보게 돼요. 왜냐면 주가는 항상 올랐다면 떨어지게 되니까. 그게 좀 물립니다. 그때 마이너스 계좌가 찍히게 되면 그것과 예전에 내가 수익 났던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본전 심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좀 더 과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절도 못하고요. 그리고 본전 심리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큰 테마주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급등주에 올라타게 되고, 근데 급등주 아시겠지만은 꼭지에서 잡을 때도 많거든요. 언제 하락할지 몰라서. 그러면 정말 큰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급락을 맞게 돼가지고 감당 안 되는 손실이 나고, 이게 오히려 더 본전 심리를 또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더 수중에 있다면. 그러면은 더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은 이 패턴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깡통이 될 때까지 이 루틴을 도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이 과정을 한번 겪으면 상당한 자산의 손실이 있게 되고, 일단 멘탈이 나가요. 왜 했지 말면서 후회도 하고,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2, 3년이 소모가 되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 주식시장의 위험성을. 그러면 우리는 이 잘못된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좋은 부분들은 이제 취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 방식에서는 승리할 답이 없거든요. 무조건 여기에 떠나지 않고 계속 한다면, 주식시장에 남아서 성공을 하려면 공부가 돼야 돼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앞단 다 날리고 이제 공부부터 시작을 하자.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 그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식에 대한 철학, 크게 말하면 철학, 적게 말하면 이제 관점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에 그렇게 깡통을 차고 싶으신 분들이 다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주식시장이라는 이 특성을 조금 이해를 못한 채 진입을 했다.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식시장의 문제가 있고 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 좋을 때만 성공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욕망에 그득하고 위험성을 인지를 하겠지만 그거 위험성마저도 버린 채 그냥 무시한 채 그냥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모은 돈을 여기다가 더 벌 것만 생각을 하고 네, 아무런 지식 없이 큰 돈을 여기에 맡기느냐, 이거는 조금 나 자신조차도 내 욕망조차도 이해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점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공부라고 하면은 예, 기법 공부, 네, 차트 공부, 그 다음에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차트 공부와 욕심 제어 방법이 되면 추격매매와 내동매매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댓글에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손절하는 방법, 손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정말 안 되거든요. 대신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손절 방법을 익혀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한다, 없앨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액 투자로 경험을 무조건 쌓아야 됩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고 안정적인, 그러면 이제 심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소액 투자로 하면 다 잃어도 내 삶에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심리를 유지한 채 짧으면 1년, 길면 2년 봐요. 이거를 공부하면 나만의 기법이 구축이 되고 수익이 안정화된다는 뜻은 얼마를 할 수 있는지는 이제 개인 역량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하게 내 지금의 월급, 직장인이라면 내 월급 정도, 내가 받는 월급의 반 이상만 주식으로 내가 벌 수가 있으면 안정적으로 그러면은 뭐 그거보다 더 땡큐가 어딨냐, 그런 거죠. 딱 거기까지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수익 안정화라는 수준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에 그런 사례에 비해서는 시간도 단축이 오히려 됩니다. 이게 예, 공부만 하면 되니까요. 이상한 힘든 과정들 없고요.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돈도 지키게 되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까지 유지가 되니까 건강하게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 방법이, 저희가 생각하는 주식에 대한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요? 수익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차트 공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아래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